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한 최고의 선택. 당신의 노후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줄 선지적 은퇴 시점. 우리 부장님은 네. 은퇴 후에도 네. 아내분과 행복하게 지낼 자신 있으세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민규 씨는 뭐 되겠죠? 저는 문제 워낙 없죠? 지금 뭐 거의 인천 구월동에 그 인꼬예요, 인꼬.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네. 부부 사이를 간단하게 예측할 네. 수 있는 자가 진단 네.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회사에서는 친절하지만 집에서는 효파와 한 몸이다. 나는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좋은 가장이라고 생각한다. 회사 일 이외에는 친구나 취미가 없다. 주말 삼시세끼는 아내표 집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거 큰일 날 일이죠. 네. 좀 큰일 날 일이죠. 자, 다섯 번째.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지만 간섭을 가끔 한다. 예. 네.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아내의 말에 불끈한다. 자, 과연 몇 가지가 네.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부장님. 저는 그 중에서 한 개 정도 나옵니다. 한 개. 예. 뭐. 한 개. 나는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좋은 가장이라고 생각한다. 원래는 나는 식구들을 먹여 살릴 좋은 가장이 아니고 나는 쓰레기? 아니야. 쓸모없는 가장이라고 생각한다. 왜 쓰레기라고 생각하세요? 네. 훌륭한 가장이죠. 인규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네. 집에 애들 셋 있고 네. 먹여 살리는 훌륭한 가장이죠. 저도 하나 정도 나옵니다. 네네네. 나는 회사에서 친절하지만 집에서는 좀 소파와 한 몸이다. 진짜요? 저 안마기와 함께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개수에 따라 은퇴 느낌이 다릅니다. 네. 자, 2개 이하면 꽃길 은퇴. 네. 자, 3개, 4개면 네. 황혼 이혼 예비군이래요. 네. 네, 5개 이상이면 황혼 이혼 그 직행 버스. 네. 바로 가는 거죠. 바로 가는 거죠. 네. 그 어떤 조사 결과를 보니까 네. 그 퇴직 후에 부부 사이가 나빠졌다라는 비율이 한 30% 정도 된대요. 이게 아무래도 퇴직한 이후에는 서로 붙어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치. 아마 거기서 오는 이유가 아닐까. 그치.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럼 퇴직한 후에는 아내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보는 게 좋을까요? 하루에 가급적 피해 다녀야죠. 아까처럼 밥을 꼬박꼬박 세 끼를 먹는다. 이거 안 돼요. 네. 자, 우리끼리 뭐 얘기해봤자 의미 없고 그렇죠. 우리 훌륭한 네. 소장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어디 계시죠? 저기 계시네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소장님. 지난주에 다시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부 관계가 더욱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넷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나중에 네. 뭐 저 때문에 넷째를 키우느라 딸이 나면 홍상이라고 짓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황혼이요, 또 노후의 가장 큰 이제 복병이잖아요. 너무너무 걱정도 많고 미리미리 예방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 중에 감정의 잔고를 쌓아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잔고가 차곡차곡 저축을 많이 놨으면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그 은행에 있는 잔고를 뺏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축이 하나도 없이 계속 마이너스 통장만 있어요. 그럼 위기가 터지면 견뎌내지를 못하고 다 엉망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 부부 사이에도 나빴던 일보다 좋았던 일이 더 많을수록 위기에 강해요. 그러니까 감정의 잔고가 많이 쌓인 거예요. 근데 늘 안 좋았는데 뭔가 어느 날 되니까 더 안 좋아. 그러면 이제 이혼으로 가자 이러면서 이혼으로 가요. 그래서 되도록 좋은 어떤 잔고를 쌓으면 훨씬 노후가 돼서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잔고를 잘 쌓았는지 아니면 잔고가 없는지 사연 한번 들어보면서 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61세 주부입니다. 1년 전에 남편이 은퇴한 후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안일에 사사건건 간섭하며 잔소리를 해대니 스트레스가 정말 심하네요.
남편은 직장에 다닐 때도 항상 자기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느냐, 힘들게 벌어온 돈을 편히 쓰면서 왜 그렇게 불만이 많으냐는 식이었어요. 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해 준 적이 없었죠. 애들 때문에 참고 살았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을 계속 이렇게 살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이게 화병인가 싶기도 한데 용기를 내서 황혼 이혼을 하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황혼 이혼을 고민하는 60대 주부신데 네. 일단 얘기만 들어봐도 굉장히 쌓인 게 많죠. 그렇죠. 예. 소장님 이런 경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네. 은퇴를 할 경우에 은퇴 당사자가 받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그런데 또 그 배우자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상당히 심해요. 또 여태까지 항상 하루 종일 붙어 있지 않거나 혹은 좀 사이가 안 좋거나 갈등이 있었던 부부인데 갑자기 은퇴를 했다 해서 막 24시간을 같이 붙어 있어야 되고 은퇴했다고 해서 여태까지 있었던 갈등이 하나도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심해질 텐데 그걸 다 감당해야 될 때 여자들이 느끼는 감정도 굉장히 좀 화병 비슷하게 우울증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최소한 1년에서 한 2, 3년까지는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때 그냥 홧김에 너무 화가 나니까 도저히 못 참아서 이혼하고 나면 사실은 두고두고 좀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감정의 잔고가 안 쌓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통장인 것 같아요. 걱정이 되는데 화병, 그 은퇴한 남편들 때문에 많이 생기기도 하나요? 그렇죠. 우리 사실 화병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잖아요. 그렇죠. 사이가 좀 좋고 다정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이 잘 되는 남편이었으면 괜찮은데 지금 오늘 전화 오신 분은 사사건건 간섭하고 잔소리를 하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좀 다소 가부장적 남편이잖아요. 네. 잔소리도 계속 많고 계속 위에서 군림하려고 드는 남편이라면 이럴 경우에 부인들이 화병이 걸릴 확률이 더 높죠. 저는 아내가 이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저는 아내한테 항상 그래요. 완전 깔끔한 남편 만나면 자기 더 힘들 거라고. 차라리 나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너한테 사과라도 하지. 너한테 화만 계속 내는 남편이면 자기 더 힘들 거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이상하게 설득되네. 나도. 네. 네, 그래서 잘 또 사이가 좋게 잘 넘어가고 있는데 요 영상을 꼭 여보 꼭 봐.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연 또 궁금하네요. 자, 두 번째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0대 초반이고 3년 전에 아내와 사별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참 힘들었지만 이젠 혼자 사는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지요. 등산도 다니고 동영상 플랫폼도 보고 가끔 복지회관도 나가지만 성격이 내성적이라 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친구가 없네요. 요즘 들어 부쩍 쓸쓸한 마음이 계속되는데 멀리 사는 아들에게 괜히 짐이 될까봐 제 마음을 털어놓기가 쉽지 않네요. 어떻게 해야 우울감을 덜고 활력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보면 네. 이혼하고 사별을 해서 혼자 사는 노인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혼자 사는 노인 비중이 전체 노인에서 19.5% 정도 된대요. 아무래도 소장님 이렇게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의 외로움 문제 이것도 심각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19.5%면 5분 중에 한 분이 혼자 독거 노인으로 사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 경제적인 거 그리고 이제 몸이 여기저기가 아프잖아요. 몸도 아프신데 거기에 외로움까지 더해지면 사실 그 삼고가 같이 더해지면 굉장히 좀 혼자 버텨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노인 우울증도 우리나라는 너무나 심각해요. 경제적인 문제만큼이나 노인 우울증의 문제도 심각한 상태인데 그거는 지표에서도 드러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인 자살 1위 국이에요. 네, 이게 정말 지금 거의 한 14년 동안 15년 동안 한 번인가만 빼놓고 늘 1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압도적으로 노인 자살이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울증이나 이런 게 좀 뭐 온다고 하면은 주변에 많이 알리는 게 좋은 거예요?
우울증이 있으면 네. 우울하니까 사실 만사 귀찮잖아요. 네. 그리고 네. 노인 우울증은 일반 우울증보다도 내가 우울증이라는 생각을 좀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나는 그냥 아파. 그냥 나이가 들어서 몸 위장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다 아파.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게 우울증이라는 생각이 좀 안 드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분들이 너무 활력이 없거나 너무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힌다던가 그럼 우울증이란 판단이 들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공유하는 게 노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죠. 자, 이번 순서는 우리가 직접 사연자를 만나보는 롤드카가 간다. 아, 롤드카가 간다! 빵빵 출발! 아, 빵빵 좋았습니다. 오늘은 빵빵 터지는 솔루션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천구에 나와봐 있는데요. 네. 저 사연자분이 어디 여기 기다리실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사연자분, 먼저 목적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까지 모시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모시다 드릴까요? 제가 사진 찍는 게 취미인데 호암산 가고 싶습니다. 호암산. 산을 찍으러 조용한 곳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호암산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와주셨는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구로구 궁동에 살고 있는 장성열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떤 걱정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 주위에 요새 황혼이혼 하는 분들이 많은데 되게 은퇴한 다음에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황혼이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은근슬쩍 걱정이 돼가지고 아이고. 예, 왔습니다. 황혼 이혼에 대한 걱정.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기 황혼 이혼 전문가. 네. 아니 근데 황혼 이혼에 대한 그냥 남들이 황혼 이혼을 하니까 내가 걱정이 든다. 그게 저는 잘 와닿지 않아서 장 선생님께서 혹시 무슨 부부나 갈등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좀 뭐 잘못을 하셨나요? 아, 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은퇴할 때 아내한테 상의 안 하고 좀 급박하게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내가 화가 좀 많이 났어요. 아이고. 그때. 아이고야. 잘못을 하셨네요. 예. 아, 네. 그때서 제가 은퇴한 다음에 바로 좀 마음의 안식을 좀 얻고 싶어서 여행을 네. 해외여행을 하나 제가 또 말씀 안 했는데, 하시고? 예, 그냥 아유. 제 아내 것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아내가 화를 아이고. 혼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혼자 그래서 다녀오셨어요? 예, 그래서 그냥 혼자 갔어. 아유. 네. 가면 어떡해요.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그러고 황혼 이혼 당하실까 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해서 자, 그럼 퀴즈로 한번 우리 사연자분의 심리 상태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쏭달쏭 O X 퀴즈. 첫 번째 문제입니다. 노인 우울증은 소화불량, 어깨 통증 등 증상도 나타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거 같은데. 정답. 자, 오, 맞으십니다. 맞히시겠습니다. 네, 와. 출발이 좋습니다. 출발 너무 출발이 좋은데. 좋아요. 근데 저는 우울증 하면 이 심적인 문제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신체적으로도 이상 신호가 오나 보죠? 네, 그 노인 우울증은 특히 신체적으로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신체적으로 아프다는 생각도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제 온몸이 좀 노화가 일어났으니까 좀 더 아프시기도 하지만 네. 몸으로 그 반응이 더 많이 오시기도 하세요. 노인 우울증은 신체적인 증상을 더 많이 동반하기도 하고 호소하시기도 하신다라고 아셔야 되고요. 이 노인분들 중에 한 10%에서 20% 정도가 이 노인 우울증을 호소하시고 실제로 진단 받으십니다. 자,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인간 관계가 좋은 노인은 기억 능력이 더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이걸 것 같은데요.
네, 정답 맞췄습니다. 두 분들 다 맞추셨습니다. 유명한 연구예요. 하버드 성인개발연구소에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노후에 더 행복할까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예요. 네. 굉장히 방대한 연구입니다. 왜냐하면 75년 동안 그 연구가 계속 지속되어 왔어요. 그것도 724명을 평생을 거쳐서 연구를 한 것입니다. 돈이 많거나 명예가 있거나 학력이 좋다고 해서 노후 때 행복한 게 아니라 노후에 행복하려면 나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더라라는 그런 연구였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육체적으로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뇌 능력도 더 좋아져서 치매 위험도 낮고 또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더 수명도 늘어난다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이 화목하면은 우리 아이들 두뇌도 더 좋아질 수 있겠네요. 사실은 인간은 어떨 때 제일 행복하냐는 근원적인 질문하고도 맞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나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더라라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물론 그렇겠죠. 자, 우리 사연자분 모두 마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선물로 1박 2일 제주도 여행할 수 있는 1박 2일 제주도 여행할 수 있는 지도를 네 선물로 아니, 제가 그거는 일단 인터넷에 미리 준비해오는 상품이에요? 아니면 네. 바로바로 나오는 상품? 그 지도가 조금 네 구글에서 찍어가고 잘 보이진 않는데 자, 아무튼 다양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네 우리 열두카입니다. 뚜이 열두카 많이 네. 신청 부탁드리고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네. 우리 박 소장님의 솔루션과 함께 네. 고민을 해결해보는 시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그 사연자분께서는 퇴직 후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고민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은퇴를 결정했는데 아내가 좀 그때 많이 당황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좀 마음이 좀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친구 간의 관계도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 저 나름대로 이제 자괴감 같은 게 들어가지고 친구들은 아직 사장 뭐 이렇게 부장 잘 나가는 친구들 많은데 저는 그냥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좀 마음이 좀 아픈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좀 부부간의 갈등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못한 게 좀 몇 개 있으신데 이래도 솔루션이 되나요, 박사님? 네, 솔루션을 드려야죠. 아, 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자, 황금 열쇠 솔루션. 네,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작은 것도 의논하고 대화의 스킬을 익혀라입니다. 너무 중요한데 자꾸 까먹잖아요. 작은 것부터 의논하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건데 또 막상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거기도 하죠. 근데 특히 오늘의 주인공이신 장 선생님이 이 부분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작은 거는커녕 너무 중요한 것도 의논하지 않으셨잖아요. 네, 은퇴를 하는 것도 의논을 안 하셨고 심지어 굉장히 부인이 은퇴를 안 원했는데 남편이 회사를 그만뒀는데 해외도 혼자 가버리셨어요. 이러면 사실 부인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작은 것도 의논하지 않으셨다는 거 좀 깨달으실 필요가 있고 앞으로는 정말 크고 작은 것들을 부인하고 이번 기회에 좀 깨달으셔서 의논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화가 나 있는 부인한테는 그럼 어떻게 대화를 하면 될까요? 대화는 좀 어떻게 하세요?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뭐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얘기를 하죠. 뭐 아이 이야기도 그렇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진로 문제라든지 이런 거 논의할 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서 예, 하려고 하고 있죠. 아니 근데 저도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이제 대화하려고 하다가 이게 갑자기 기름을 붓는 경우가 있잖아요. 뭘 잘못했는데. 그래서 설명 못 하다가 넌 그게 문제야. 넌 그게 그러다 보면 아니 난 사과하려고 했는데 넌 그게 문제야 하니까 더 싸우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홍익 교수께요. 네. 그 소통을 잘한다는 것은
말을 정말 잘하는 것이다. 이거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X 같아요. 왠지 네. 저는 아내가 말하는 걸 계속 듣기만 하거든요. 찍은 거예요? 네. 저를 칭찬하기 위해서 듣는 게 최고다. 잘하시네요. 저도 네. 제주도 지도드릴게요. 없어서 듣기만 하는 건데. 정말 맞아요. 왜냐하면 의사소통을 잘한다는 게 청산 뉴스로 말을 잘하는 거라고 잘못 생각하시는데 말을 잘하는 게 결코 그 대화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잘 듣는 거거든요. 잘만 듣고 있어도 무조건 A 학점이에요. 그러니까 A 플러스까지 못 받아도 A 마이너스는 최소한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하기, 듣는 거에 성공하셨다면 말하는 거에도 좀 중요한데요. 일단 아이메시지라고 들어보셨죠? 아이메시지는 내가 주어가 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이 칫솔을 함부로 막 썼어요. 그러면 진짜 당신은 왜 이따위로 칫솔을 쓰는 거야? 맨날 왜 이따위야 당신은? 이라고 얘기를 한 것과 예를 들어서 당신이 이렇게 칫솔을 치약을 엉망으로 짜면 내가 굉장히 좀 화가 나. 내가 좀 짜증스러워. 내가. 그러니까 너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면 비난이 되잖아요. 네가 문제, 네가 치약 이렇게 짜고 너는 항상 지저분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딱 팩트를 하나 구체적으로 관찰해서 얘기하고 나는 짜증이 나, 나는 속상해, 나는 화가 나, 나는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하면 비난이 아니고 나는 그냥 나의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관찰, 저 사람의 행동을 관찰한 후에 내 감정을 얘기하는 거. 이게 아이메시지예요. 그러면 내가 가방을 그렇게 많이 사면 내가 너무 속상해. 맞아요. 화장품 똑같은 거 같은데 많이 사면 내가 너무 카드값 내기 힘들어. 네. 그 구두가 그 구두 같은데 왜 사는 거야? 이런 거보다. 너는 왜 이렇게 물건을 사대는 거야? 이게 그거보다 아니다. 그 구두도 이쁘지만 저 구두도 이쁘지만 이렇게 많이 사면 내가 너무 힘들어. 맞아요. 내가 너무 속상해. 내가 너무 걱정이 돼. 내가 너무 카드값 낼게 불안해. 이렇게 내 얘기를 하면 뭐 그래 알았어. 되게 좋네요. 그렇게 하니까. 자 그러면 잘못하신 거 있잖아요. 우리 은퇴하신 거랑 해외여행 잡은 거. 자 한번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솔루션. 자 한번 아내분에게 말씀해 보시죠. 내가를 붙여서.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해서 내가 미안해. 이거는 사과예요. 사과인데 사과도 중요하니까 잘못을 하셨으면 사과하셔야 하니까. 말이야. 그거 뭐 당신 은퇴도 했는데 돈도 없는데 해외여행 왜 자꾸 가는 거야? 내 돈 갖고 내가 가는데 왜? 내 돈 갖고 내가 가는데 왜? 네가 난리야. 이렇게 되면 그러면 너 큰일 메시지야. 나요. 그게 네 너 메시지예요. 해외에서 못 와요. 돌이킬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요. 내 돈 갖고 내가 가는데 네가 왜 난리야? 그럼 너는 왜 이렇게 이해력이 없어? 너는 왜 이렇게 못됐어? 만약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황혼이혼 당하죠. 그거보다 내가 철이 없었어. 내가 너무 급했어. 이런 표현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네, 만약에 내가 여행 간 거는 너무 잘못했어. 그런데 당신이 그것 때문에 내 얼굴도 보지 않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좀 속상해. 내가 좀 당신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난 좀 걱정스러워. 난 좀 슬퍼. 이런 아이 메시지. 좀 생각을 했다가 써보시면 부부관계가 훨씬 자녀와의 관계도 훨씬 공격적이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좋은 방법이네요. 좋은 방법이네요. 아이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고 집에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솔루션은 이제 아이 메시지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사연자분은 이제 은퇴 후 동료들과 뭐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때 어떤 걱정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들이 좀 잘 나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사장님도 있고 뭐 변호사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그 친구를 못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치, 네. 그치. 그래서 좀 인간관계가 축소되는 측면이 있고요. 네. 예. 우리 그 사연자분은 그러면 여가나 취미생활 또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산에 가서 뭐 등산을 하면서 이렇게 뭐 사진도 찍고 뭐 이런 취미 하고요. 그리고 영화관 가서 영화 보는 취미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도 못 가다가 얼마 전에 이제 조금씩 가고 있고 막상 오늘 또 사진기 이게 충전이 안 돼 있어가지고 충전하느라고 막 배터리 2개 충전을 한참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봤는데 어떤 솔루션이 좋을까요?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동호회 활동 등으로 관계를 재테크하라입니다. 네, 지금 장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간관계가 너무 축소되고 그다음에 위축이 되었는데 그게 고민이시기는 하지만 인간관계를 넓히시는 노력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취미를 하신다 그래도 다 혼자 인간관계도 혼자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습니다. 내가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사진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산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도 시작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일에 관련이 되어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확장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 동호회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일 수도 있고 요즘은 또 취미 활동이 직업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모델 워킹을 배우다가 시니어 모델이 됐다는 분도 계시고 저도 골프하다 골프 유튜버가 맞아요. 골프 유튜버가 됐다는 분도 네. 계시고 그다음에 뭐 목공예를 배우다가 그것을 예술품을 만들어서 파는다는 분들, 가죽을 배우다가 가죽 제품을 판다는 분들 여러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내 일이나 내 인맥을 넓힐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넓히기 위해서는 자꾸 주눅 들거나 위축되신 것부터 좀 바꾸셔야겠죠. 예, 저한테 딱 맞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좀 다른 관계들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인간관계가 전반적으로 좀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또 인간관계 대화 스킬이라던가 마음은 제가 보니까 아내하고도 더 잘 지내시고 싶으시고 네.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싶으세요. 네. 근데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잘 못하시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적극성도 좀 부족하신 데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스킬 면에 대해서도 아직 네. 배우신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내가 좀 적극적으로 얘기도 하면 아내하고도 대화가 재밌어지고 또 그쵸. 친구들하고도 대화가 재밌어지고 그쵸. 이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목적지인 호암산에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 사연자분 롤드카 탑승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꺼내지 못했던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좋은 솔루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네. 듣는 걸 또 주로 하셔서 그렇지 네. 말씀도 잘하시고 너무너무 좋았던 시간인 것 같고 자 노후를 걱정하는 우리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 우리 소장님께서 한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가족 함께 고민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혼자의 고민에 그치지 마시고 부인하고 또 아이들하고도 또 다 같이 의논을 하면 또 더 좋은 행복의 또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할 때 더 즐겁고 행복한 가족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와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저희가 멋진 솔루션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언제나 많이 시청해 주시고 자 그러면 힘차게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폼나게 100세까지 든든하게 현지적 은퇴 시점 화이팅!